22년 법인세는요, 22년 1월부터 12월 것까지에 대한 법인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1월부터 2월 이때쯤 준비하시면 대비하실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 손익을 바탕으로 각 법인별로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 결손이 나는지 등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현금 쓰신 증빙이에요. 이런 걸 증빙을 제대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안 하셔서 이게 다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기업에게 받아야 되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 대손삼각계로 이것도 또 비용 처리할 수 있지도 않나요? 그렇죠. 다만 법인세법상 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삼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께 어떤 컨텐츠를 선물해드리면 좋을까요? 찬바람이 슬슬 불 때쯤, 그러니까 딱 이맘때쯤 시작되는 게 중간결산인데요. 저희 사무실도 지금 법인 개인 사업자분들 자료 요청해서 22년 결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4분기 매출이랑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부담할 세액을 계산해서 준비해 두시면 내년에 세금 재원 마련하시는 부담도 줄고 또 매출 비용이 평년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되었는지도 확인하고 하시면 좋겠죠. 근데 보통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한 3월달? 그때 보통 결산하시는데 미리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때 준비하시면 늦어요. 22년 법인세는요, 22년 1월부터 12월 것까지에 대한 법인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1월부터 2월 이때쯤 준비하시면 이미 22년 사업연도는 끝나 있으니까요. 대비하실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미리 체크를 해놔야지 혹시나 누락된 것들이 없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주요하게 체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체크하시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결산이 되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 손익을 바탕으로 이제 각 법인별로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 결손이 나는지 등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손이 나고 뭐 이익이 나고 이거에 따라서 이후 과정이 많이 달라지나요? 그럼요. 결손이 나면 조금 마음 편한 상태로 그냥 증빙들을 더 잘 구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익이 많이 난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비용을 반영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증빙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증빙을 꼼꼼히 구비하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현금 쓰신 증빙이에요. 현금은 저도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퀵비라던가 거래처와 미팅 시 발렛비 이렇게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증빙을 제대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안 하셔서 이게 다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 쓰신 것들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하셔서 비용 처리 올바르게 반영하셔야 됩니다. 와, 그럼 사실상은 원래 한 매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긴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특히 많이 놓치시는 게 뭐 발렛비, 퀵비, 특히 청첩장 같은 경우도요. 증빙 구비 까먹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미리 스샷 사진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놓치기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요.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에서 이미 강조했지만 법인 대표님들 급여가 법인 규모에 따라서 많이 적진 않은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상여금 규정이 있다면 연말에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시거나 급여를 조금 상향하시는 방법으로 법인 비용을 좀 적절하게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근로소득이랑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을 꾸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이 돼버리면 22년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 증빙이 안 된 자료들이 쌓이면은 가지급금으로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지급금 정리하는 것도 연말 전에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가지급금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때 저희가 이미 컨텐츠로 다룬 것처럼 가지급금 있으면 인정이자로 입금 산입도 되고
법인에는 이자 비용이 있는 경우 이자 비용이 송금으로 인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급금 관련한 영상은 저희가 이전에 올렸으니까요. 우측 상단 클릭해 주시면 바로 그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재고 자산이 과하게 막 쌓여 있거나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이런 기업에도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고자산 매입은 했는데 사실 재고자산을 보유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재고자산이 손실이 되거나 아니면 폐기가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혹은 폐기 손실 등으로 적절하게 비용 처리를 하셔야 법인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어떤 기업에게 받아야 되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대손상각비로 이것도 또 비용 처리할 수 있지도 않나요? 그렇죠. 다만 법인세법상 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서요. 그 요건에 맞는 상태에서 비용으로 상계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께서 실제로 못 받는 돈인데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거래하시는 거래처가 망했다 하면은 위쪽으로 연락 주셔서 자문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세금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관련된 얘기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세액 감면 그리고 공제가 되게 파워풀한 세금 절세 항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 요건을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요즘에 많이 받으시는 세액 공제로 고용 관련 세액 공제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고용 관련 세액 공제의 문제는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다시 추징을 그쵸. 네,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수 같은 경우는 매월 말 근로자 수를 이제 연평균으로 나눠서 산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걸 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근로자가 감소할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고용을 하셔서 다시 추징되는 일이 없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2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근로자들이 사실 뭐 중간에도 나가고 월말 다 돼서 나갔을 때 빠르게 이제 고용이 안 되면 월말 기준 근로자 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똑같은 인원을 고용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법에 따라 계산하다 보면 작년보다 조금 감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확인을 하셔서 재고용을 해주시는 게 추징 안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관련해서는 특히나 요즘에 또 청년 지원금들이 있다 보니까 무상 지원금도 받고 네. 이렇게 또 세액 공제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뿐만 아니라 또 파워풀한 세액 감면도 있지 않나요? 그쵸. 대표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유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 이런 법인세 50%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감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제 거래처 중에 한 거래처는요. 수도권 밖에서 이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라서 100% 감면 받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 감면 되게 파워풀하니까요.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러한 세액 공제를 혹은 세액 감면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체크하려면 어떤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되나요? 가장 편하게는 세무조정계산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세무사님한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말씀하시기 전에 매년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PDF 또는 책자로 보내주시니까요. 그거 내용 확인하셔서 감면 반영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책자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책자인데 맨 앞표지에 한자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사무실은 그냥 한글로 세무조정계산서 쓰고 있어서요. 네. 세무조정계산서라는 내용 보시면 되세요. 네, 좋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세금 외적인 부분인데 대표님들한테는 되게 중요하신 부분일 거예요. 건설업처럼 자기자본 요건이 있는 법인이라면 자기자본 요건, 자본금 요건 충족하시는지 꼭 체크 미리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고 계시거나 대출을 받을 예정에 있는 법인이라면 재무 비율이 건전한지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도 대출을 조금 많이 받으셨는데 결손이 좀 많이 나서 자기자본 잠식까지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법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에 급하게 유상증자 하셨거든요. 이제 연말 전에 하셔야 되니까요. 꼭 미리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고 있는 이 4분기 때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간단합니다. 대표님들 23년에 준비하시면 늦어요. 지금 꼭 준비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 준비하면 되죠?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에 연락 주시면 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저희 이렇게 2022년도 다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 마지막 4분기 때 지금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증빙 자료부터 시작해서 뭐 급여나 가지급금, 뭐 재고 자산 등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 오너스 경영 연구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좋은 피드백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